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복습 스터디 9일차 우리 5장 재무행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다들 어려워하시는 주제지만 또 하다 보니까 할만하죠? 네. 자, 1번부터 해서 재무행정 예산의 본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정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요. 이 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됩니다.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설명하지만 사실 기금까지 포함해서 재정의 의미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법정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들어가지만 기금까지 보통 포함해서 예산이라는 의미로 정리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예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로 결정되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머스그레이브란 학자가 예산의 기능을 경제적으로 구분하죠. 아시겠지만 쉬크는 행정적 기능, 머스그레이브는 경제적 기능으로 예산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류하고요. 재정의 3대 기능, 분배, 재분배, 경제 안정과 성장 촉진 기능 예시로 다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의 형식 들어가죠. 법률 외의 형식으로 결정되는 예산, 세출 예산은 법의 구속을 받으며 세입 예산은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법률 외의 형식으로 결정되는 예산을 우리는 법률주의가 아니라 예산주의 예형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 예산 정책을 입안하고 각 부처의 사업을 평가 및 검토해서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를 배정하고 집행,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예산기관이고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현재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부터는 예산의 원칙 얘기입니다.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예산 구조 및 과목은 단순하여 국회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은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총괄 예산은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신성과주의 예산의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예산 제도가 바로 총액 계상 예산 이렇게 설명했었죠.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 부처의 자율성을 주되 통제할 수 있는 예산 제도고요. 지금 세부적인 사업 내용 확정이 어렵다라면 예산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통제하는 게 바로 신성과주의의 총액 계상 예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완전성 원칙의 예외, 완현차수 기억하시죠? 현물 출자. 그 다음 자관전대, 그 다음 수입대체 경비, 그리고 거기에 기금과 순계 예산도 국가재정법에서 꼭 집어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 역시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얘기도 볼까요? 특정 세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모든 세입은 하나의 국고에 통합되고 그 모든 지출은 국고를 통해서 지출되어야 한다. 이게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굉장히 전통적인 고전적 원칙이고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목적세, 목수특기, 수입대체 경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자, 10번입니다. 예산의 현대적 원칙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예산의 모든 과정은 공식적 형식을 갖춘 재정 보고와 업무 보고에 기초해야 한다. 이거는 보고의 원칙이고 이론 원칙이 현대적인 원칙.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적인 원칙은 행정부의 집행의 자율성, 집행의 재량성을 위한 원칙이고 고전적 원칙이 통제를 위한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예산의 조직별 분류는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 중앙관서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이죠. 보통 부처별, 기관별, 소관별로 예산을 분류하게 되고요. 예산의 품목별 분류, 회계 책임이 명확합니다. 행정부의 재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직하다는 표현도 쓰고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별로 성과에 대한 계획, 보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단위 사업들을 진행한다. 그래서 사업의 묶음을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분류한 제도고요. 정부 지출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결국 성과 지향적인 예산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의 분류 방식이고요. 우리나라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한 건 2007년, 중앙정부 2007년인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예산 어떻게 분류하느냐? 일단 제일 첫 번째 소관 분류 먼저 합니다. 소관 분류 다음에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분류하죠.
그 다음 장관항, 세항목까지 우리 세출 예산은 5개의 형태로 구분하고요. 세입 예산의 경우에는 관항목으로 구분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입 예산, 관, 항, 목 3개로 구분되고요. 관과 항은 아시겠지만 입법 과목, 그죠? 장관 항까지가 입법 과목이죠. 세항과 목은 행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 과목과 세출 과목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 분야, 관, 부문, 항. 여기가 프로그램이어서 우리나라 예산의 메인은 지금 이거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항, 그 다음 목. 이렇게 일단 분류가 되는 상태에서 세출은 다 세입은 이 중에서 관과 항과 목과 이렇게 3가지를 분류한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서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 그리고 이자 지출들을 보통 표현하는 의미고요. 의무 지출은 그 지출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절할 수가 없고요. 요거의 반대가 예산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재량 지출에 대한 내용이다. 요건 알고 계시죠? 17번입니다. 국가의 대지급 이익이 확정된 보증 채무는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에 들어가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네, 차입금 들어가고요. 수입대체 경비 들어가고, 그 다음, 국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보증 채무까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파악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18번. 헌법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것. 이거를 법률로 정하는 것.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국가재정법이 제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 통폐합한 국가재정 총칙에 대한 규정.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이 2006년도에 제정되어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국가재정법상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죠. 자, 그다음 정부기업 그리고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 운영기관 등에 적용되는 법률. 정부의 부처로 가지고 있는 기업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법률을 정부기업예산법이라고 하고요. 실제 정부 기금에는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곡관리 이렇게 4가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지방재정 관련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21번까지는 다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1번입니다. 8회 문제 풀이에서 진행했던 1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8회는 제가 기본 개념 복습 스터디 할 때 매주마다 진행했었던 복습 문제 번호로 얘기하고요. 그 8회 1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 수입대체 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에서도 예외, 통목수 특기, 그리고 단일성 원칙에도 예외입니다. 단추 특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 맞는 선지가 되고요.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 예산의 한정성 또는 한계성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은 X. 4번 예산 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 요거는 통일성의 원칙이 아니라 명료성의 원칙이고요. 통일성의 원칙은 지금 보시는 여기 특정 수입이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되는 건 2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예산 분류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능별 분류는 예산에 어떤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는지를 쓰고 있는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이야기하고요. 행정수반 역시 사업을 수립할 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X. 2번 조직별 분류는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서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 파악이 용이하다. 사실 조직별 분류는 각각 조직들이 예산을 얼마 쓰는지 이거는 확대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것 이외의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X고요. 품목별 분류는 어떤 걸 샀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 관리하기는 좋지만 지출의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는 예산 제도죠. 3번 맞는 선지고요. 4번 품목별 분류는 예산 집행기관의 재량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량을 확대하기 곤란하게 봐주셔야 되겠죠? 자, 3번이 그래서 선지가 됩니다. 자, 3번 갑시다.
자,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진 단위 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로 삼는 게 프로그램 예산제도고요.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그리고 지방정부는 2008년부터예요. 프로그램 예산의 도입 연도는 문제에서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장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 이게 틀렸고요. 자,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보다는 그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성과, 결과물에 두는 게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단위 사업은 실제 품목별 예산 체계에 있어서 항과 세양 항목과 일치하죠. 장이, 분야, 단위, 부문, 그 다음 항이, 프로그램. 세 항이 그 프로그램 안에 묶여있는 하나하나의 단위 사업들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품목. 요게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 체계에 해당하게 된다. 요 당세항, 여기 목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내용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9일차 우리 굿모닝 행정학 다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예산 열심히 한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뽀개봅시다. 오케이? 네.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